네, 전해드린 대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을 이어갔죠.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넘쳐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순서대로 들어보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면서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놨죠. 이 나경원 의원은 보수 재집권,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메시지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승리 전략을 달리 세운 건 분명하죠. 예. 겹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분 다. 네. 윤상현 의원님은 약간 겹치긴 하는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2021년 38 전당대회에서도 2등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예상을 깨고 당원들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처져서 졌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국민도 국민이지만 당원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간섭은 빼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로부터 호응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수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평가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아쉬움 그리고 국민들의 아쉬운 부분을 본인이 고쳐가겠다. 네. 이런 취지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을 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원장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 적극적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 당원 비율이 80%고 영남권이 이제 40% 육박을 하는데 예. 이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투표율이 보통 45에서 55%입니다.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고려한다 그러면 책임 당원을 위주의 아마 호소하는 그런 정도의 선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명 갖고 이제 윤상현 의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어대한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분위기 보세요? 아직 모르죠. 어제 아직 이제 모릅니까? 출마 선언 세 분 한 거 가지고 어디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번 그 국민의힘의 이 경선에 임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자체가 대세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다만 모양새가 원희룡 전 장관은 뭐였냐면 원희룡 전 장관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국민의힘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신뢰를 통해서 제2기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네. 모색을 국민의힘의 제2기의 탈출을 모색하겠다 이것인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은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낡은 것들을 안에만 좀 마감재를 바꾸고 대통령과 살림을 해 가겠다는 것인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재건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안 되고 아예 국민의힘을 용산과 단절시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예. 재건축이냐 인테리어냐 이 어떤 치열한 싸움인데 나경원을 보면 그 좀 애매했어요. 이 대통령을 신뢰를 얻고 나서 국민의힘 변화를 하겠다는 말도 애매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만 각을 세웠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로서는 이길 수 없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함수관계가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대세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3대 1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어제 출마 회견에서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 찬성 입장 밝혔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기존 여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특검 관련해서 이 당권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이미 여당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진실 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고요. 자, 우리 두 패널 여러분 같이 CG를 한번 좀 저희가 준비한 걸 좀 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요. 지금 해병대 특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반대,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찬성, 공수처 수사 먼저, 내부 전선 교란 행위, 저렇게 이야기가 갈리고 있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당대표되면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선수사 후 특검을 주장한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해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특검 추천권을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보신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예. 근데 어쨌든 기존의 당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선수사 후에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서 미진하더라면 본인 스스로라도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특검을 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네. 사실은 이제 진상규명보다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상병 순직 이유나 원인 거기에 대한 책임자 규명은 경북경찰청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독 특검은 이제 외압곡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적 기대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기반 다지기 용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진상규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또 하나는 최소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외압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최소한 이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경북경찰청에서 책임자 그 순직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나서 예.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있더라. 이런 게 나와야지만 특검이 어느 정도 뭐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요. 네.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나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단장을 빼라 그랬느냐. 부당한 짓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순서거든요. 아하. 그런데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조사 결과가 문제 없이 나올 거를 예상했다든가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예상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세를 했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왜 위험 부담이 있냐면 이게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만약에 문제 없다라고 나오면 임성근 수사단장이 입건이 안 되고 송치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게 그런 경우에 얘기를 했으면서 제3자의 특검, 누가 특검을 결정하나 이 부분엔 조건을 달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일보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 했다고 그렇죠. 보시면. 받겠다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것이 예, 네. 당위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예. 눈높이에 맞춰갔다는 거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진일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냥 이제 선거 구도를 보면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 정부의 입장이에요.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 보고 나서 만약에 이 미진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 받겠다라는 그대로의 어떤 프레스 가이드를 얘기한 것뿐이라서 예. 별다른 건 없지만 나경원 의원은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최상병 특검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만큼의 아주 숨겨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기 고백이잖아요. 떳떳하면 이게 무슨 정권과 관련이 있냐.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할 텐데 자꾸 숨기는 이유는 이게 대통령이 관여가 돼서 이게 드러나면은 정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 이거 반대를 했다는 입장은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의 이번 선거 전략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 잡자입니다. 아하. 찬반으로 본인은 먹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요. 따지고 보면 완전한 찬성 아닙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끌기용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이 받으면은 추천을 하게 되면 받겠다라는 것은 여야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니까 받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도 묻고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급속도로 이제 빨리 진행하는 이 예. 특검의 시간을 멈춰 세우면서 예. 우리가 협상하겠다는데 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저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은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늪은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사안으로 등장했다라고 제가 10초만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특검을 왜 이게 정략적이다라고 평가하냐면 순서가 그랬어요. 다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텐데 원래 이 공수처의 고발을 하고 나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2, 3일 만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2, 3일 만에 특검법 발의한다는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 볼 것도 없다. 이건 다른 목적의 법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런 그 네이밍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야, 뭐 대통령이 어떤 게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 안 한다. 이런 취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입법 과정을 보면 다르다 아니다. 사실과. 잠깐만요. 이거는 팩스 조금만 할게요. 왜 알겠습니다.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이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이게 뭐냐면 그 최병의 어떤 사망 원인만 밝히는 거예요. 수사 외압은 공수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일사단장은 이미 국방부에서 당시 김기한 사령관이 예. 이 분을 이것과 관련해서 해임하자. 라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한테 주는 내용이 증언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구명운동 자체는 실족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예. 그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이 그걸 인지했을 것이다. 네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해병의 실족사의 원인이 아닌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 해임에 따른 구명운동에 따른 그런 수사 네. 외압이다. 이게 실체예요. 자, 똑같아요. 특검법에 대한 해병대사원 특검법에 전혀 다른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갈리니까요. 이 부분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후보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요 부분.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전략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소신이거나 대통령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어떻게 보면 좀 우화적인 측면인 거죠. 예. 예컨대 지금 당원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그 아쉬움을 왜 당이 바로잡지 못하느냐. 네네. 여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우려가 있어요. 대통령과 갈등이 강화되면 이전에 탄핵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네. 이준석 당대표 때 그런 갈등이 극화되면 네네. 당 지지율이 또 어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저 기대, 아쉬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어떤 데 포커싱을 해서 본인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 설정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우려하는 당원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그 우려, 한동훈 장관은 기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아쉬움. 예. 이 두 가지 타겟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소구력 있고 표가 많이 얻어질 것인가는 네.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지금 다자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앞서고는 있지만 1차에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 지난번에는 과반 그냥 끝날 것이라는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당시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만 존재하고 이제 그렇었죠. 윤상현 예. 이제 의원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나오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대세론을 꺾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이 됐던 것인데 예.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은 뭐냐면 용산이 개입했다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원희룡 장관의 등판.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힘이 가중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3년이나 어떤 그 기간이 남은 대통령이 뒤에서 든든하게 있다면 네네. 과연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접근 지지층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구도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는 과거예요.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은 미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만에 하나 용산에 등을 업고 당선이 돼서 과반에서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예. 그래봤자 결국에는 김기현 체제입니다. 시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분열의 단초로 만들 수 있겠다는 분명한 어떤 고민도 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에 따라서 예. 저는 과반이 상수는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지형은 변했다라고 저는 조금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그렇다면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밖에서도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비한연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뭉쳐서 한동훈 장관과 이게 대결하는 이런 구도도 가능할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이 바뀌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이전과 이유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본인이 일단 과반을 확신했을 거예요. 처음에. 결선 안 간다. 그러다 원 장관이 아마 출마 선언 공개적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서 과반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겼고 예. 따라서 연설문에 이제 용산과의 관계를 설정을 저렇게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강한 과반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야. 현재 그것은 이제 유승민 그 이전 의원과의 네. 여론조사 결과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감안을 해야 돼요. 예. 당원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당원의 여론조사는 300몇 명, 400몇 명 갖고 하는 거고 아. 1000명 중에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한 400명입니다. 그런데 책임당원 투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반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조금 더 당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과반을 위한 싸움이 될 것 같고 만약 과반 이후에 과반이 무너지게 되면 뭐 연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반한 연대가 되겠죠. 예, 뭐 친윤, 뭐 비윤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반한 연대가 되냐면 여기서 당 대표가 되면 사실은 대권 주자로 향하는 길이 본인은 많이 정비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안부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권 그 길을 닦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다른 대권 주자들까지 포함된 반한 연대가 성립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두 양자 대결로 2차까지 가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럴 높다고 가능성이 보시는 조금 더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번 주 내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곤 있어요. 글쎄, 일극 체제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어떤 움직임은 없는 걸로. 상태고 얘기만 나오고 뭐 있죠. 비명계 예. 이인영 의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까? 예, 움직이지 않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설마 이게 어떤 그 연임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예. 당내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 여기저기 좀 이렇게 타진을 하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최측근이라는 이 포진된 그룹에서도요. 예. 연임에 대한 그 이득을 따졌을 때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 조율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연임이 과연 민주당의 정통성과 그리고 본인의 이 대권 대선 가도에 가도에도. 있어서의 정치적 실리를 따졌을 때 맞는가라는 것들의 고민의 시간이라고 보고요. 예. 만에 하나 연임을 도전한다 하더라도 예. 당분간은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말씀한 대로 일극체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워낙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강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보면 당원들의 뭐 거의 뭐 80% 90%에 가깝게 연임을 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항마로서 존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까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이제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 아버지 발언 후폭풍도 지금 거세죠.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해명이 좀
논란을 더 일으킨 것 같아요. 유림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저런 발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극체제하에서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오니까 일극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밖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극 체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좋은 말씀하신 분들은 공천 과정에서 저격 출마를 하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저렇게 또 강한 아부를 하게 되면 뭐 본인한테 또 신상에 또 좋은 일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유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퇴계 이황 선생이라는 게 겸손함의 어떤 표상인데 저렇게 아부에 사용할 뿐은 아부 정당화에 사용할 뿐은 아닌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 저런 것이 본인을 위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예. 민주당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 과연 이게 완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정권 창출의 목적인 정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은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간에 어떤 전면에 등장할 사람들을 다 예. 막아놓기 때문에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되는지 누굴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그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 따라 저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18개 다 가지고 가겠는 상황으로 갑니까? 어제까지는 저 기한 내 안 들어오면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들어와 달라, 예. 협상해 달라 했는데 거부하시는 입장을 아침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처리가 되게 되면 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죠. 18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출발할 것 같습니다. 7개라도 받고 가는 상황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위원들 개선임만만 내고 위원들이 다 이제 지금은 강제 배정된 위원이니까 상임위원이요. 예. 수경 의원이 개선임안을 내고 7개 상임위원장은 안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대통령 거부권 지렛대가 또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저기 7개를 받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주는 대로 받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입법 과정이나 그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명분을 잃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